자, 살림을 없앤다는 의미의 살림 벌채죠. 그래서 산을 깎아서 골프장을 만들거나 사람들한테 필요한 편의시설을 짓거나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살림 벌채를 하는데 driver, 이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동인이라고 해요. 동인은 쉬운 말로 뭐야? 이유와 원인이란 뜻이죠. 그러면 살림 벌채를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대요, 여러분? diverse, 굉장히 다양하대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자, vary는 우리가 두 가지만 하기로 했죠? 다양하다 또는 다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비슷비슷하죠? 달라야지 다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국가나 또는 미국은 주 개념이죠? 주마다 지역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살림벌채의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a number of important study, 어떤 연구가 뭘 하려고 하냐? 뭔가 각가지 이유로 다양하게 이유가 포진돼 있으니까 이거를 두 가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generalize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put together 하려고 한대요. 자, 그럼 얘들아 generalize 당연히 뭐야? 일반화하는 거지. 그러면 A, B, C, D, E, F, G라고 나와 있는 거를 A, B, C로 조금 간추리는 거야. 단순화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put together는 당기고 와서 합치는 거니까 무슨 뜻이야 얘들아? 통합하다. 합치려고 하는 거야. 그래야지 뭔가 단순화되죠. 자, 우리가 보통 얘들아 무언가를 통합하다고 할 때 pull together보다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표현이 있지. integrate. 그 다음에 조금 어렵지만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 consolidate. 그래서 각가지 여러 개의 그 숫자,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 당연히 뭐겠어? 살림 벌채의 이유죠. 그래서 그거를 통합하고 일반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 여기까지. 자, 그런데 여러분이 글을 읽었다시피 중간에 문맥을 두 번 뒤집거든요. 이렇게. 그럼 우선은 문맥 정리를 간단히만 하자면 이렇게. 그래서 이유가 다양해서 일반화와 통합의 시도가 이뤄지고 있어. 그런데 however가 나왔으니까 저 시도가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그런데 이 작업은 hampered 되고 있어. 딱 봐도 너무 낯설거나 이상해. 그럼 우리 별표 단어 보면 되지 얘들아. 방해하다는 뜻이야. 근데 이렇게 통합하고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작업이 사실 방해를 받고 있어.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by the fact that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냐라고 살펴봤더니 자, 동격대수 보자. 자, most information on drivers,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not quantitative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이유죠. 자, 뭐가 아니래요, 여러분? quantitative 무슨 뜻이야? 정량적.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의미야. 그러면 선생님 정량적이라는 표현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 첫 번째는 숫자의 양이야, 얘들아. 정량적이잖아. 숫자의 양이야. 똑같은 말이니? 그러면 양이야, 성질이야? 그렇죠. 양이죠. 그리고 측정이 가능하다는 개념이야. 정량. 너 입학시험? 너 수능 점수 몇 점이니? 내신 점수 몇 등급이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반대도 얘들 알고 있자. 빈번하게 사용되는. 그러면 정량적의 반대 개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정성적 평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세트가 열심히 채우죠. 그게 무슨 평가요? 정성적 평가요. 그러면 qualitative라고 부르고요. 이걸 정성적이라 부릅니다. 그럼 정성적에 들어가는 특징은 뭘까요? 바로 성질이나 성분을 얘기하는 거고, 엄연히 말하면 그렇지, 어떤 명확한 기준값을 측정이 어렵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정량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정성적이란 얘기지. 자, 그래서 so that, 컴마 찍고 so that을 우리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결과적, 그래서 접속사로.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냐? few는 부정어니까 직접적인 어떤 정량적인 관계, 상관관계라고 하면 되죠? 상관관계, 살림벌채 이유가 뭐야? 라고 하는 상관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가 few가 문장을 맨 앞에 쓰였을 때 우리 부정하기로 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 시도가 불가하고 그거의 이유를 밝혀봤더니 정량적 평가가 안 되고, 정량적 평가가 안 된다는 건 무슨 얘기야? 그렇지. 상관관계가 맺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인 찾을 수 없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막 수많은 어떤 내용을 또 검토했어. 그리고 나서 저기 밑에 자, can be made에 두 줄 내려면 그러다가 걔네들이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 발견하게 된 새로운 발견의 내용을 알아봅시다. 자, 살림벌채라고 하는 것은 자,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뭐랑 관련성이 있냐? 어떤 거에 존재랑 관련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살림벌채의 이후에 영향 끼치는 요인들이 있다는 거네. 맞아. 누구의 존재? 그냥 눈으로만 읽으면 되지. Load, agriculture price, lower wage, shortage of implement, blah blah.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살림벌채에 관련된 요인들이 발견이 된 거지. 상관관계까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것 때문에 살림벌채가 일어날 수 있는지 요인들은 연구를 통해서 나타났대 라고 했어. 그런데 우리가 후반에 가서 근데 뭘 얘기했어? 야 근데 말이야 이 연구를 진행한 사람들이 포인아 또 한 가지 밝혀내고 지적한 점이 있어. 그게 바로 뭐라는 거야? 그치, 위의 문장의 연구 결과에 대한 어떤 지적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나타난 연구들이 사실은 이런 거였어. 그리고 이런 거였대. 그럼 얘들아 잘 봐.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살림벌채의 이유를 또는 그거 영향 끼친 요소들 나름대로 밝혀냈어. 근데 나중에 밝혀보니까 실제로는 뭐가 있었다는 거야? 채택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 왜? 형편없는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낮은 퀄리티의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러한 실험과 연구는 우리에게 타당하고 유효한 자료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을까?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나온 연구 결과를 우리가 활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살림벌채에 끼치는 요소들을 명확하게 밝혀내기는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서 결국에는 이것이 만든다. 마지막 결론까지. 그래서 이거 도출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명확한 이유나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어버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어떻게 만들어주고 있다? 살림벌채 원인 명확하게 내리는 거, 도출하는 거, clear conclusion,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사실은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선지를 이제 파악하는데 이미 이제 답을 안 친구도 있고, 자, 하나씩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니면 아주 적합하고 명확하게 표시된 걸 한번 알아보자. 자, 어려움을 얘기했어. 맞아. 어려움 얘기했지. 이유 밝히는 거 어려워. attribute A to B 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했지. 자, 무조건 알아야 되는 단어죠. A를 B의 탓이나 원인이나 또는 덕분으로 돌리다 이런 뜻이지? 그럼 여기서 우리 원인 열심히 다뤘으니까 원인으로 해석하자 얘들아. 그래서 살림벌채의 원인을 특정한 원인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명확하게 규명하는 거 어려운 일이지. 이게 답이죠. 자, 2번은 어떤 표현 때문에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죠. 지역 경제에 살림벌채가 끼치는 경제적 측면 전혀 다른 적 없으니까 안 되죠. 세 번째, 어떤 거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았나? interdisciplinary. 이거 학문을 안 뜻이죠? 학문 분야의.
그러면 여러 학문 분야가 서로 협업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협업을 얘기한 적 없으니까 안 되죠. 자, 네 번째. 자, 생물 다양성 전혀 언급한 적 없어서 안 되죠. 자, 마지막 어떤 거죠? 그렇지. economic development, 경제적 발전 부분. 더군다나 환경 보호 부분 전혀 얘기한 적 없으니까 답은 1번밖에 될 수가 없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서 17번. 어법 그냥 간단히만 보자, 얘들아. 다은이 풀지 않았지만 그래 해서 같이 들어보자. 자, 우선은 어법은 이렇게 오답이 있을 때마다 선생님이 몇 개씩 그냥 조금씩 다뤄줄게. 자, 1번 보세요. 문장 먼저 읽어봅시다. 자, 1번이 포함된 문장의 시작은 the vast majority. 저기까지 하면 되죠. 굳이 어떤 단위까지 읽을 필요 없잖아. 그래서 대다수의 이것들이 is held within the rock. 다시 말하면 카본이니까 탄소잖아. 그럼 탄소는 어디 안에 갇혀 있는 거죠? 더군다나 목적 없으니까 수동태로 쓰는 게 맞지. 그래서 바위에 갇혀 있다. 자, 2번은 부사죠. 부사는 대표적으로 뭐? 그렇지. 동사 수식해 줄 수 있죠? 계속적으로 방출이 되는 탄소, 이산화탄소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맞고. 그 다음에 얘들아 3번은 액칭으로 문장이 시작됐으니까 아 이게 분사구문 아니면 동명사 주어일 텐데 동명사 주어일 수 없죠. 이유가 뭐예요? 동명사 주어면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문장 안에 동사가 없으니까 분사구문. 그럼 분사구문이 맞을 근거는 뭐죠? 주절이 있어야 되죠. 그럼 우선은 여기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주절이 존재하고 뭐 수식어구 다 차지하고 나면 분사구문으로 쓸 수 있죠. act as 무슨 뜻이야 얘들아? 뭐뭐로써 작용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분사구문 쓰는 것도 오케이 맞아. 그럼 얘들아 4번 보자. 4번에 우선은 if절 여기서 끊기는 거 보이시죠? temperature increase, blah. 근데 주절 있네. More carbon will be drawn down from the atmosphere. 주절 있어. 그리고 나서 새로운 문장이 나왔지? 그러면 얘를 A라고 하는 문장이라고 할게. 그럼 뭔가 엄청 단순하게 뭐 and나 이런 접속사가 들어가면 되고 또는 접속사가 없으면 어떻게 쓰면 돼요? 그쵸.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형태로 써도 되지. 그래서 어쨌든 두 개의 절을 연결시킬 수 있는 접속사와 그 다음에 관계사가 없어서 틀린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볼게요. 자, 5번은 우리가 관용 표현으로 많이 쓰는 거죠. 가주어, 뭐 형식상의 주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take라고 하는 동사, 그리고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라고 하는 시간 표현이죠. 그리고 for 다음에 의미상 주어 쓰죠. 그리고 투부정사 쓰죠. 이렇게. 그래서 이 take, 시간, 누가 투부정사. 다시 말하면 이 의미상 주어가 투부정사 하는 데는 이러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투부정사 쓰는 거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공동으로 틀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집 2번. 자, 12번에는 우리의 단골 과학자로 볼 수 있나? 다윈을? 다윈 과학자로 볼 수 있니? 사람이라고 하자. 자, 다윈. 정말 단골 출연하는 사람. 아, 진화론은 과학 이론이라 볼 수 있는 건가? 어쨌든 자, 다윈. 자, 또 그 다윈입니다. 자,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가장 유명한 이론 뭐 있어요? 자연 선택이죠? 그래서 natural selection.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이에요. 정말. 아니 수능에서 내추럴 셀렉션이 안 나온 경우가 어느 정도 있냐고. 항상 다뤄지죠. 비슷한 개념하고. 자, 그러면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분명하게 하고 가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겠죠. 안녕. 자, 그게 뭐죠 여러분? 환경이 주어져요. 지금도 얘들아 우리는 자연 선택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어. 그러면 적응하는 개체가 있잖아. 그럼 뭐 한다고요? 생존하죠. 살아남는 격. 적응을 못해. 그럼 어떻게 돼? 도태되고 멸종이 되는 현상을 우리는 자연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랑 결부될 수밖에 없어? 진화. 환경이 살아남게 나를 바꿔.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진화가 되는 거지. 맞아.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진화론이나 자연선택 이론을 막 자기가 막 만들어낼 때 이 사람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대, 얘들아. 자, 이 진화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거냐, 요거로 볼게, 얘들아. 뒤에 표현은 중요치 않아서 지질학적 시간대로 볼게. 그냥 타임스케일은 시간의 규모란 뜻인데, 다시 말하면 시간에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해보자, 얘들아. 시간대가 있어. 그런데 그거가 기준이 어떤 거야? 지질학적 시간대라는 거야. 얘들아, 지질학이라고 하는 걸 뭘 연구하는 거지? 땅이죠. 엄연히 말하면 지구랑 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물질, 대부분 암석이지. 그럼 얘들아, 지질학적 시간대는 짧을 것 같아? 아니면 엄청나게 길 것 같아? 엄청 길죠. 맞아요. 어떤 게 침식하고 윤곽해가지고 뭔가 계곡 생기고 이런 거 엄청난 큰 개념이죠. 다시 말하면 엄청난 시간의 경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화는 한 10만 년, 100만 년, 1000만 년이 지나고 나서 뭔가 날개가 생기거나 다리가 생기거나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뒤에 부분은 우리가 똑같은 거야. 빙하가 계곡을 깎아 내려가고 이런 지질학적 개념을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것처럼 시간이 몰드는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하나의 종을 어떻게 다른 종으로, 다시 말하면 진화된 다른 종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화가 엄청난 시간의 경과로 발생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지. 명확하죠? 자, 그러면 A부터 넘어가자. A를 고를 수도 있어. 나는 그래, A 경우의 수도 적지만 나는 A로 간다. 근데 여기에서 절대로 고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누구 때문에 그래요? The bird. 진화와 진화의 시간이라고 하는 아주 일반적 서술을 했는데 어떤 구체적 예시의 새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A를 누군가 연결시켜서 A의 내용을 간단히만 정리해보자. 자, 어떤 새가 있었냐면요, 이렇게요. 자, 새의 특징을 잘 봐야 돼요. 아주 작고, 자, 포인트하다는 거, 포인티하다는 거 조금 뾰족하다는 얘기야. 그럼 작고 뾰족한 믹하면 부리죠. 부리를 갖고 있는 이 새들이 갑자기, 자, distinctively 아주 눈에 띄게 분명하게 advantaged 된 상황이래. 이거 무슨 뜻이야? 이점을 가지는 또는 유리한 이런 뜻이지?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대표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때 두 가지 형용사 쓰잖아. 뭐 쓰니? 얘랑 비슷하게 생긴 거. advantageous. 그리고 favorable 이렇게. 그래서 특정한 모양의 부리를 갖고 있는 애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되었다는 거. 그러면 앞문장에서 반드시 뭐가 설명돼 있어요? 얘네들이 이 특정한 부리 모양 가졌더니 왜 유리해졌는지 설명하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원인이 있어야 될 거잖아. 그러면 우린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자. 앞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돼? 그치. 부리 모양의 형성의 근거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부리 모양을 가짐으로써 얘네들한테 왜 베네핏이 되는지. 그럼 봐봐, 유리해졌으니까 어떻게 당연한 거죠? 그들의 유전자는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진화가 발생했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문장만 더 읽고 넘어가기. 이제 새 얘기가 끝났어. 그리고 나서 트레이트 하면 특징이지. 그러면 뾰족하고 조그만 부리를 갖는 트레이트, 그 특징의 셀렉션 하면 무슨 뜻이야? 선택이죠. 그것은 발생한다. 엄연히 반 이거 뭐라고 볼 수 있어? 진화라고 볼 수 있죠. 부리 모양의 진화. 근데 얘가 뭐라 그랬어? 그렇지. The course of years of decades. 그치. 수년이나 수십 년의 경과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년이나 수십 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의 개념이냐면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not just eons 이렇게 했어. 이게 아니라. 그럼 이게 뭐야? 처음 들어보는 단어죠? 10억 년. 다시 말하면 이거 뭐예요? 지질학적 시간대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마지막에 뭐 얘기하고 있어? 그렇지. 진화는 속도가
지질학적 시간대보다 속도 하면 헷갈릴까 얘들아? 잠깐만. 진화의 시간이라고 하자. 속도는 나중에 해보자. 진화의 시간은 수정해주세요. 짧다.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진화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애들아 조금 디테일하게 다뤄줄게.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충분히 연습된 거니까 빨리빨리 하겠지만 A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뭐가 들어가야 돼? 그치. 새 불이 근거 들어간다고 아까 얘기했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 있어? 진화의 짧은 시간대. 그런데 엄연히 말하면 이 주장은 주어진 문장하고 반대죠. 왜? 주어진 문장에서는 다윈은 진화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난다고 생각했대. 그거의 반대 주장이잖아. 그럼 우리는 B와 C에서 다윈의 주장을 뒤엎는 문장을 찾고 새 불이 얘기를 찾으면 되겠지. B로 가보자. 자, 뭐라고 드러났냐? 진화가 작동한다. 어떻게 훨씬 더 빠르게. 다윈이 생각한 것보다. B에서 바로 뭐 하고 있어 얘들아? 다윈 주장 반박하죠. 그럼 B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얘들아 내가 시간대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얘들아 시간대가 짧다는 거는 진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 느리다는 거. 빠르다는 거지. 같은 내용이야. 시간이 아니라 속도로 온 것 뿐이야. 그리고 나서 넘어갔냐? 어디로 가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무언가 특정한 새가 나와야 되잖아? 그 얘기가 어디냐면 이 사람이 그 어떤 종의 진화를 연구한 아주 핵심적인 장소가 있었죠. 갈라파고스 섬이라고 들어봤나요? 맞아요. 이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뭔가 연구했던 거야. 누구? 그렇지. 어떤 새를. 드디어 새가 나오는 거죠. 그럼 B 다음에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냐? 이 사람이 거기서 연구할 때 1983년에 super abundance 엄청나게 많은 rainfall 비가 내렸던 해가 있었어. 주변 환경이. 그랬더니 이거 마인도 마찬가지로 뭐 이거 식물이야. 이건 줬어야지. 이거 그냥 식물이야 얘들아. 근데 알 수 있어. 왜냐면은 애들 seed 이거 뭐예요? 씨앗이죠. 그럼 씨앗 가지고 있는 식물이죠. 그랬더니 비가 많이 왔더니 씨앗이 overran 하면은 얘들아 이거 퍼지다 이런 뜻이야. 그 섬에 엄청나게 퍼지게 되었어. 그런데 봐봐 얘들아.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기로 했잖아. 그러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나 특정한 종류가 먹는 먹이야. 근데 저 먹이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냐면 tiny, 자그마한 씨앗이 들어있는 식물이 엄청 번성하게 되었어. 그럼 얘들아 씨앗의 크기가 굉장히 작은 식물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이거를 잘 먹을 수 있는 천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천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아주 뾰족하게 무언가 작게 집어먹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 근거가 어디 있는 거죠? A에. 그쵸. B에 있는 거죠. 그리고 새 불이 근거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B, A로 연결이 우선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C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네. 중간에 끼어들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앞뒤로 연결되겠죠? 그럼 C 봐보자. search. 그럼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글의 순서를 볼 때 물론 문장 삽입도 마찬가지고 논리적인 글의 흐름 1순위,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 지시어 중요하다고 했죠? this, that, those, these, such 이런 애들. 그럼 such가 무언가 명사를 꾸며주면 나오기도 했지만 그냥 앞에 있는 명사 그 자체를 얘기해. 야 근데 걔네들은 말이야 어떤 애들이야? conventional wisdom,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관습적 생각하고 어떻게 된다? 반대되는 거였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 생각이 뭔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죠? 자, 조금 더 넘어가서 하지만 이렇게 관습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야. 얘들아 똑같다는 거야. 그런데 옛날 생각이었어. 근데 시간이 좀 흘렀죠. 한 20세기 후반 정도 돼서 이제는 관습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 진화에 대한 그것이 변했어. 아직 힌트가 없네. 어떻게 변했는지는. 자, 여기 보세요. 졸리지 마시고. 자, 왜 그런 거죠, 여러분? 왜 주는 거예요? 벌써 화요밖에 안 되는데. 자, in no small part. 작은 부분이 아니라 상당 부분. 그럼 뛰어넘어, 얘들아. 그럼 뭐 때문에 사람들이 진화에 갖고 있던 생각이 다르게 변했냐? Thanks to, 뭐 덕분에? 어떤 것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 어디에 대한?
그렇지. 갈라파고스 핀치. 드디어 그 새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C의 역할은 뭐가 되는 거야? 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진화해서 어떻게 시간이 발생했는지 나오는 구체적 설명 앞에 나와야 되니까 C가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서치는 누가 되는 거죠? 그치. 다윈의 생각이고, 이것은 오래된 생각이면서 현대 생각과는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밝혀졌잖아. 새가 되게 빨리 진화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C, B, A로 보는 게 가장 적절한 논리적 추론이라 볼 수 있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들아 여기서 그 무관화 문장이 두 개 있긴 한데 우리가 무관화 문장은 아예 접근 방법을 다루진 않았는데 그래도 간단히만 다뤄보자 얘들아. 그래도 35번에서 무조건 안 틀리진 않죠. 언제였지? 3월 모의고사인가 6월은 쉬었으니까 3월 모의고사에서 35번 다 맞았니 얘들아? 중상위권 애들 중에 무관화 문장에서 틀린 애들이 상당수 있었어. 그래서 항상 얘가 무조건 맞고 들어가는 쉬운 유형은 아니라는 것. 자, 그러면 무관화 문장의 접근 방법 볼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렇지. 5번으로 가셔서 뭐와 무관하다는 거 얘들아. 그치. 주제와 무관. 그런데 이거에 끌려 들어가서 오답이 나는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 이거의 연관성은 있단 말이야. 뭐? 소재와 연관은 있어. 그러니까 얘들이 여기서 주구장창 하고 있는 내용이랑 중심 소재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 하지만 중심 소재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주제에서 연관이 되는 거니까 왜 다른지를 한번 간단히 봅시다. 자, public speaking. 이렇게 연설하는 거죠. 공적인 연설 자리에서 deliver with little no preparation. 자, 준비를 한다 안 한다? 준비 거의 없이 하는 거. 그렇게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얘들아? 그치? prompt. 여기 안 나와 있죠? 이거 즉흥이란 뜻이야. 즉흥 말하기라고 한대. 자,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 즉흥 말하기에 맨날 참여하죠. 자, 뭐 하면서 우리는 주로 참여합니까? 나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전달할 때 이렇게 즉흥 말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즉흥의 생각과 이 아이디어가 spring up, 뭐 생각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떠한 준비나 연습이 없이 발생할 때 우리는 즉흥의 연설을 하게 된다. 여기서 얘들아 whatsoever 이렇게 나죠? whatsoever 이거는 whatever의 약간 강조 표현? 그래서 그게 준비가 됐든 아니면은 연습이 됐든 그거 없이 일어나는 일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의 주제지? 준비나 연습 없어야 돼. 그리고 뭐 어떤 특별한 일에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소통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제 여기부터 어긋나는 거 우리가 하나씩 쳐내면 되지. 자, 예시면 간단히 보자. For example, when you answer a question, 질문을 받는 거야. class에서 speak up, 그리고 말하는 거죠. during meeting.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you're using impromptu speaking. 그래서 우리가 이 즉흥의 말하기를 사용하는 어떤 장소, 예시니까 이거는 해당 사항이 되는 거죠. In this respect. respect 하면 무슨 뜻이야? 측면, 점.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점에서 즉흥 말하기라고 하는 것은 another way, 또 다른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뭐 어떤 거? 아까 얘기했죠? 그렇지. 아주 기본적인 의사소통 기술이죠. 아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얘기했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지. 그럼 3, 4, 5 중에 오답이 명확하게 있죠. 자, 그리고 나서 3번에 뭐라고 하냐? 조금 달라지죠, 내용이. Learning how to express yourself on the spot. 자, on the spot이 힌트죠, 얘들아. 그 자리에서. 바로 현장에서. 이게 무슨 뜻이야? 즉흥적으로.
그러면 즉흥적으로 말하기의 특징을 설명하고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까지 얘기를 했네. 맞아요. 그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럼 또 한 번 강조하지. 즉흥으로 너가 한다는 것은 연구나 광범위한 준비나 여러 가지 노트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는 거야. 이것은 어떻게 된다? 너가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를 플러스 하자면 뭐야? 즉흥 말하기는 그렇지. 말하기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즉흥 말하기의 특징이니까 네, 연결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넘어가서 자, 4번 문장을 보자. 이 expertise 이거 무슨 뜻이야? 전문 지식. 우선 앞에 주장과 계속 모순돼. 앞에서는 준비나 연구 없이 전문적이지 않은 걸로 그 자리에서 말하는 걸 얘기했는데 전문 지식이니까 우선 여기 틀렸어. 이것은 나온다. 어디로부터? 어떤 사실로부터. 스피커가 화자가 어떻게 한다? 보여줘야 되는데 관련된 정보를 사람들한테 막 보여줘야 된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치 즉흥 말하기에 전혀 해당되지 않으니까 4번이죠. 그럼 5번을 계속 이어지는 보자. 게다가 더군다나 그럼 즉흥 말하기가 도움이 된다고 얘기했어. 게다가 너의 즉흥 말하기 기술을 개발시키는 것은 어떻게 한다? 자신감도 올려줘.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하고 있어? 도움이 되는 부분이 또 있어라고 얘기하니까 5번도 될 수가 있죠. 이해되셨죠? 자, 같은 맥락에서 얘들아 이거는 답이 너무 명확하긴 한데 이게 왜 흐름과 연결이 되는지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만 살펴보자. 요까지 말고 잠깐 쉬는 시간 주고 수능 완성하자. 자, 여기의 핵심 뭐냐? 우선은 중심 소재는 땅과 식물이에요. 얘네들이 두 주인공이야. 근데 얘네들은 당연히 땅에서 자라는 식물 얘기하는 거죠. 자, 어떻게 얘들아? 지속적으로 interacting. 그러면 중심 소재는 땅과 토양과 식물이 뭐 한다는 거? 지속적 상호 작용을 한다는 얘기네. 근데 방법은 두 가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자, both.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떠한 영향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간접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얘네들의 그 상호작용을 도와주는 뭐 균류나 박테리아 이런 애들도 있어. 주제문 파악됐죠. 자, 1번부터 가보자. 자, plants are continually dropping leaf and other part. 자, 우선은 식물의 작용이죠. 식물이 계속해서 이파리랑 다른 부분을 떨어뜨려. 얘네들은 떨어져서 어디로 가요? fall to the ground. 땅으로 간다. 그러면 얘가 떨어뜨린 게 땅에 떨어진다는 얘기네? 맞아요. 자, 그리고 to rot. 그러다가 뭐 하죠? 부패하죠. 썩죠. 그 장소, 땅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뭔 일이 발생하니 얘들아? 걔네들, 다시 말하면 나뭇잎 떨어진 애들이 거기에 있던 영양분을 땅으로 쫙 release, 방출해 주는 거죠. 그럼 이거 상호작용이라 볼 수 있어? 없어? 상호작용이죠. 그쵸? 영양분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 이파리를 떨궈서 상호작용 맞으니까 넘어갑시다. In any case, most of the nutrients. 자, 또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거야, 얘들아. 자, 죽은 나무 물질을 할게, 나뭇잎이라 할게. 거기에 있던 영양분이 그러면 식물의 작용인데 그것이 마찬가지로 또 어떻게 된다? end up. 결국 뭐로 끝나요? 그렇지. 그 지역에 있는 땅으로 가지. 그러면 땅과 식물의 상호작용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의 네트워크 정도. 그러니까 연결망이죠. 네트워크는. 그래서 걔네들의 연결망은 동사 바로 갈게요. 여기로. 그래서 여전히 어떻게 한다? 이거 뭐 고정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식물과 여러 가지 균류들의 네트워크는 여전히 토양과 고정되고 연결이 돼서 상호작용 맞네요. 그럼 상호작용 아닌 거면 우리가 딱 쳐내면 되지 얘들아? 3번에 The result is effective continuous recycling of plant and nutrients. 그러면 식물의 작용이죠. 자, 식물이 어떻게 작용하는 거죠? 재활용된대. 재활용된다는 얘기 무슨 뜻이야? 그치. 땅의 흡수죠. 땅한테 지금 계속 주고 있잖아. 방출해서. 이런 작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 얘들아 설명할게. 여기까지. 그러면 식물에서 나온 그 영양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 Moving back and forth.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다는 거. 어디에서? 땅에서. 다시 말하면 땅에서 이동하면서 영양분이 퍼지기도 하고 흡수되기도 하고 상호작용 계속. 오케이. 자, 4번. 이건 극명하죠. 우선은 영양분이 없는 토양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식물의 작용이 나와야 되는데 식물의 작용이 배제됐어. 자, 그래서 영양분이 부족한 어떤 소일의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은 자, 상호작용 있나요? 없어요. 이거 뭐예요? 농업의 형태죠? 그러니까 식물의 역할이 없으니까 얘가 탈락. 자, 그럼 마지막까지 유진해 보자. 자, soil, 토양은 말이지 vast storehouse. storehouse 무슨 뜻이야? 저장고. 엄청난 저장고야. 뭐랑 관련돼 있어도 되고 얘들아? 토양은 당연히 식물, 여러 가지 씨앗과 이거 포자 밑에 나와 있죠? 결국 얘는 다 뭐야? 식물의 요소들이죠.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봐? 야, 근데 이거 식물로부터 생산되는 애들이잖아. 얘 저장해주는 역할을 해. 상호작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냐 아닌 것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